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간밤에도 다양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주요 외신들의 보도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Sergio Marti returns as UBS CEO to oversee Credit Suisse's takeover. 네,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 간의 인수설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1,090억 스위스 프랑, 한화로 봤을 때 약 154조 3천억여 원의 규모의 긴급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건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르기오 에르모티가 UBS의 CEO로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소식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현지 시간 29일 성명을 통해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위해 스위스 국립은행과 UBS에 긴급 신용보증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증 하에 UBS에 제공될 지원 규모는 1,090억 스위스 프랑으로 스위스 금융당국이 지난 19일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전격 발표할 당시 약속했던 대출 지원 규모인 1,000억 원 스위스 프랑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hat can we expect from the government's Green Day announcement? 네, 영국에서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코멘트도 함께 보시죠. 영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강화 전략을 담은 그린데이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석탄 의존을 낮추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풀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시 수넥 총리는 이번 조치는 결국 영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건데요. 자국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받는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들이 석탄 의존을 낮추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와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탄소 국경세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는 미국의 IRA 위험 대응 방안도 함께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의 막대한 친환경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을 해서 국내 투자를 지켜내야 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AP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Russia stops sharing missile test info with US, opens drills. 네,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에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서도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와 관련된 상호 정보 공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미국도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중단에 대응을 해서 조약 내에서 우리가 취한 첫 조치라며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을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이 양국은 조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상호 사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양국 간 사찰이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부터 러시아가 사찰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이번에 이런 조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러시아도 뉴스타트 참여 중단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르게이 라바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인 이 뉴스타트에 따라서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정보 이전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라브코프 차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양국 간의 정보 공유에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Saudi Arabia takes step to join China-led security bloc as ties with Beijing strengthen. 네, 앞서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하면은 이제 또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립 관계에서 중국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상하이 협력기구인 SCO에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SCO 회원국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현재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SCO 회원국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국과 사우디는 오랫동안 동맹 관계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 사건 이후에 관계가 틀어진 바 있습니다. 이 SCO는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 동맹인데요. SCO의 정식 회원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이 SCO에는 친중, 친러 성향의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참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 당시 사우디의 SCO 가입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요. 사우디 역시 중국의 중동 지역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세계 최대 석유 공급국입니다. 이로써 양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중국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있고 그리고 나토에 반대되는 이 SCO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국가가 다시 한번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